안녕하세요. 폼 인테리어 필름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필름 관련 나쁜 업체의 특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실사례들로 인해 겪은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나쁜 업체의 특징 3가지. 첫 번째입니다. 품질 및 시공기술 부족. 저렴한 가격을 내서 오지만 실제 시공 품질이나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공 노하우가 부족하여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견적을 보러 간 어느 거주 중인 가정집에서 필름을 시공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밑작업이 되어 있고 잘못된 재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필름이 곳곳에 있었으며 일부 시공된 필름이 있으며 그마저 길이가 맞지 않아 잘못 붙어있기에 집주인께 여쭤보았습니다. 시중가보다 저렴한 금액에 계약되었으나 시공이 이상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청하였더니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다며 중도에 포기하고 계약금에서 자재비와 하루치 작업비를 제외 돌려주고 연락이 끊겨서 견적을 다시 보고 제게 문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당사자가 금액을 맞추기 위해 숭늉공을 고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입니다. 숭늉공이냐 아니냐를 떠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지 못한 업체 특징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성실한 AS 및 고객 서비스, 사후 관리나 AS 지원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름 색상이나 시공 등 다 마음에 들었으나 AS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부분 시공으로 작업을 가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보통 AS 과정을 보면 고객의 문제 제기, 이후 사진 첨부, 시공 하자인 경우 일반적인 하자 중 폭이 적은 부분이 들고 일어난다든지 기포가 차 있는 경우, 미시공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무료 재시공, 고객 가실 경우나 다른 공정이 파손한 경우 등등 자재비나 하루치 일당 정도의 비용 협의 후 재시공이 일반적입니다. 일정이 바쁜 경우라도 제대로 된 협의 후 찾아가는 게 보통의 시공업체나 시공자들의 작업 방식입니다. 불성실한 고객 대응은 사실 초반 커뮤니케이션은 잘 파악하기 힘들지만 계약 후 시공을 하는 도중에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중간 꼼꼼한 체크와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에 AS 부분은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문자로라도 내용을 남기고 꼼꼼한 확인 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법적인 영업행위. 허위 광고나 과장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을 현혹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낮추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너무 많은 사례가 있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느 신축 아파트에 필름 단가가 높다며 계약을 파기한 고객이 시간이 지나 계약 파기를 번복, 재계약을 하여 시공을 하여 고객에게 사유를 여쭤보았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제가 제시한 금액의 60% 금액의 작업을 하였고 9명이서 작업할 분량을 6명이서 작업하였으며 문에 있는 홈이나 문틀에 있는 홈을 살리지 않고 그대로 덮어서 자국이 남는 등 퀄리티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으나 재시공을 원할 경우 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되어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에 후회하는 모습이 보여 다시 제게 연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공 금액은 인건비와 자재비의 합으로 정석적인 방법이 아닌 시공으로 사전 작업, 즉 밑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시공할 경우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며 그런 경우 AS 미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합적으로 인테리어 필름 업체 선택 시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시공 기술, 고객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고집하다 보면 품질이나 AS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업체를 비교하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봄 인테리어 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